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. 자, 반도체. 진짜 요즘에 반도체가 뭐 부족하니 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어쨌든 우리가 미래 산업,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혹은 미래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까지 놓고 보면은 이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. 물론 추후에 정말 수십 년 후에는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모르죠.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나오면 또 이쪽 업종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맞이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인데 수출을 하는 비중에서 반도체가 업종 1위 항목이고 품목이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자,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도 뭐 하다못해 지금 뭐 수요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좀 겪고 있고 인텔발 어떤 수주에 대해서도 TSMC와의 지금 어떻게 좀 물량이 좀 나눠지는 상황에 따라서 가격 경쟁 있고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환율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환율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민감하게 끼치고 그 환율의 미세한 변동 때문에도 이 폭이 대폭도 금액이 이게 금액이 이렇게 클래스가 다르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. 자, 전체 매출 대비해서 물론 해외로 수출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환율에 대한 이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긴 많고요. 아무튼 삼성전자는 뭐 어제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갈 길은 정해져 있다. 그래서 뭐 더 이상 여러분들께 멘탈 잡아드릴 멘트를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는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 이건 그냥 못 버티는 사람이 지는 거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종목이에요. 뭐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? 이게 아니라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올 만한 기업이다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조리해서 어디서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. 삼성전자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막 연연해서 뭐 이걸 또 들어갔다 나왔다가 어디서 어떻게 했다가 다시 잡아보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.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자, 요즘에 목이 자주 메어요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올해 역시나 좀 시황이 맑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우리 M16 해가지고 총 M16이 아니고요.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4세대 제품 생산을 신규 팹에서 곧 시작을 한다.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. 연간 뭐 매출 얼마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18% 84%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. 그리고 하이닉스 측은 뭐 10나노급 3세대와 D램 128단 고적층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양산으로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실적 증가를 달성했다라고 밝혔다. 사실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화웨이 쪽으로도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그 부분 이제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또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발 제재를 통해서 굉장히 또 데미지를 많이 입었었죠. 일부 통신사도 화웨이발 부품을 쓰는 우리나라의 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좀 끼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올해 메모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고 해요. 주요 제품이 이제 서버용 제품과 스마트폰용 메모리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했다.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가 쓰이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좀 잘 할 필요는 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5G 스마트폰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5억대 모바일 D램 수요 증가율은 20%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. 그래서 이런 업종 전망에 따른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갖추고 있는 기술력이나 현재 생산 능력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생산을 시작할 이 신규 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망은 너무나 좋다. 사실 두 종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. 삼성 대신에 하이닉스 났다. 뭐 하이닉스 대신에 삼성이 났다.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세한 어떤 예를 들어 막 가전 쪽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둘 다 뭐 종합 반도체이긴 하지만 가전도 있고 모바일 완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파트가 다양하잖아요. 그렇죠?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같이 보고 싶으면은 삼성전자고 반도체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하이닉스고 좀 그런 좀 분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삼성전자의 사업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 파트들이 각각의 또 공성장을 좀 예고를 한다 싶으시면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이니까 사자 이거보다도 좀 그렇게
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사업 파트들이라든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하지만 큰 틀에 있는 어떤 반도체라는 큰 틀 하에 그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놓고 보기에는 두 종목 다 너무나 좋은데 최근에 뭐 하이닉스 성과금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께서 또 성과금 관련해서 조금 실망감을 표하시던 분이 또 계셨거든요. 아무튼 회사가 커가면 그만큼 또 주주들이나 또 우리 근로하시는 분들, 직원분들께도 또 좋은 성과가 돌아가겠죠. 그래서 다 같이 또 으쌰으쌰 힘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주식도 잘 올라가고, 그렇죠? 주가도 잘 올라가고, 또 여러분들 성과도 좋고, 뭐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그대로 좀 보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카카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, 뭐 네이버, 현대모비스, 기아차, 그렇죠? 이런 종목들도 우리는 좀 굳건히 잘 가져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런 거를 중간에 사고팔고는 사실 위기가 왔을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. 이런 식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와 이건 진짜 큰일 났다. 시장이 엄청난 침체를 맞을 것 같다. 대폭락이 나오고 있다. 이런 거는 좀 잘라내고 다시 잡는 게 맞겠죠.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. 정확히 자르고 정확히 사지 않아도 돼요. 대략적으로 자르고 대략적으로 사도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이런 건 이제 이게 시장 분석이거든요. 시장. 물론 일괄 매도를 해서 전부 다 올 매도를 할 수 없어요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는 안 했었습니다. 저 당시에 제가 리딩할 때는 저렇게 해서 전량을 다 매도하지는 않았었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하지만 비중을 절반 이상은 다 덜어냈습니다. 조금 늦게라도 한 템포 늦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라도 우리가 매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러고 나서도 지금 엄청나게 빠졌잖아요. 여기서 매도했지만 매도하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 대비해서 40%가 더 빠졌단 말이죠. 40%라도 세이브 시키는 게 어디예요? 그럼 다시 잡으면 되잖아. 그렇죠?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완전 고점과 완전 저점을 논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장에 따른 어떤 분위기 파악은 좀 해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현재 시장에 따른 분위기 파악은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조금 잘 그냥 들고 가 주시는 게 좋다. 뭐 결국에 수익 인증으로 돌아왔지만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. 최근에 진입하는 종목들 아직 뭐 파란불이 좀 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. 아직도 파란불이 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올려놔야죠. 이만큼 이것도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. 물론 빅히트는 단기간에 왔어요. 일주일 만에 이 정도 왔는데 현대차나 카카오만큼 이게 빨리 그렇게 이거 대비하면 좀 그래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잖아요. 이런 건 이제 스윙 패턴이고 대폭락장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 한번 볼까요? 폭락을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차 매수 2차 매수해서 결국에 수익으로 돌려왔다고. 이런 라인 매물대인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갖고 와서 오늘 다 정리했다고요. 물론 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도 보유를 해보시면 좋다. 그래서 종목의 유형별로 시기별로 다 달라요. 오늘은 뭐 한 종목 손절했습니다. 어디 갔죠? 비덴트 오늘 손절했어요. 비덴트는 오늘 접근했다가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비덴트는 오늘 접근했다가 계속 밀리다가 중간에 절반 매도하고 종가에 그냥 다 팔았습니다. 왜? 비트코인 값어치도 떨어지고 지금 뭐 코인만 믿고 가는데 코인에 대한 시세도 안 나오는데 이걸 오버나잇 할 필요가 있습니까? 물론 주말에 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아닌 건 많은 거고 차라리 2-3% 손절하고 그렇죠? 2-3% 손절하고 현금 확보해서 월요일날 주말에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종목 잡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? 손절도 할 건 해야 됩니다. 물론 시장이 대폭락 나오고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해서 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. 물려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시즌 같은 경우 단타수장을 검색하면 시즌이 나올 정도로 저와는 진짜 제가 지금 총각이지만 제 와이프 같은 종목이었어요. 그렇죠? 근데 어떻게 변수가 생겼잖아요. 어떻게 변수가 생겨버렸잖아. 무슨 변수? 백신이라는 변수. 그렇죠? 그걸 뭐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? 언젠간 나오겠지만 실적이 먼저 나오느냐 백신이 먼저 나오느냐 그러는 와중에 결국에는 백신이 먼저 나와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거의 시가를 8.9%나 빼버리면서 완전 이제 얼타게 된 거죠. 와 막 이제 당황한 거죠. 전부 다. 저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그 다음 날 이때라도 손절을 했습니다.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. 정확하게 이날 손절을 했습니다. 여기서 왜? 이건 당분간 힘들겠구나.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들 이거 다 털어내야 되는구나. 지금 다 빠졌잖아요. 그렇죠?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. 지금 이거는 이제 16만 원 때문에 솔직히 잡아볼 만한 건데 아무튼 다 빠졌잖아요. 이때 우리가 손절을 안 했으면 그렇죠? 이때 손절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24%예요. 높게 잡으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마이너스 40% 가까이가 됩니다. 그럼 우리는 여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7, 진짜 큰 사람들은 17%, 보통 한 10에서 15% 정도 손실을 봤었거든요. 이때 당시에는. 안 본 걸 안 봤다, 뭐,
거짓말하지 않아요. 그대로 주주톡 시청하시는 분들 뭐 시즌 하면은 단타 수장이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제가 여기다 대고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? 7만 7천 명을 앞에 두고 그렇죠? 손절했습니다. 손절했는데 손절해서 물론 더 올라올 것 같아요. 이거 이제 집중해봐도 될 만한 어떤 그런 그림이에요. 실적 컨센서스 계속 올라가요 지금.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종목 한 번 더 접근해 볼 필요 있다. 그동안에 어떤 거품이라고 논란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나 백신에 대한 실망감들 다 녹아났어요. 이거 다시 봐도 돼요, 솔직히.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손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시세를 건져낸 거잖아요. 이런 거는 우리가 중장기로 가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손절을 할 필요는 있는데, 그렇죠? 아무튼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업에 대한 주춤이 있거나 흐름이 주춤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다. 아시겠죠?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추천주로 괜히 시즌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시즌 긍정적으로 봐요. 우리가 너무 손절을 너무 안 하고 버팅기지 마시고 178700이면 예를 들어서 17만원 이탈하면 5%거든요. 5%에서 손절 잡고 뭐 16만원 초반에서 다시 잡든지 이런 관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분할로 잡겠다라는 생각.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오히려 괜찮아 보여요. 이제 어닝 시즌이고 시즌 같은 경우에 사실상 뒤늦게 좀 발표를 하는데 거의 실적 발표를 막바지에 해요. 그리고 참고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다 녹아났지만 결과적으로 시즌도 따지고 보면은 백신이 있어도 이거를 코로나를 검진을 해야 돼요. 진단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매출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. 이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가요. 몇 천억이 올라갔어요, 지금. 이게 지금 5,200억인가 얼마였던 게 6,700억 원대로 올라왔어요. 매출이 1조? 이거 다 올라온 거예요. 올해까지도 피크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심지어 이게 변경되기 전의 수치로 따지면은 고점 32만 2천 원이 뭐 적정 밸류냐라고 놓고 보면은 오히려 뭐 MSCI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입이 됐던 패시브 자산까지 포함하면은 이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놓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앞고점을 글쎄요 이거 너무 사랑에 빠지면 안 돼.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괜히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요. 이거 또 다시 들어갔다가 골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아무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닌 건 잘라내지만 이렇게 또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간 투자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주말이어도 좋아요. 주말에도 우리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주말에도 교육자료나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많이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명절에 내가 명절 기간을 좀 손해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해 주세요. 다 전부 다 보상해드리고 그런 기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이런 금액들이 다 소중한데 그쵸? 이거 전부 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. 기간 다 채워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. 그런 거 간보다가 오히려 내가 그거 몇천 원 아껴보겠다고 이틀 3일 아껴보겠다고 좋은 주식 못 사면 그걸로 인한 손해가 더 큰 거예요. 손해라기보다는 버리는 게 더 아까운 게 더 큰 거예요. 아시겠죠? 반드시 좋은 기회 잡으셔야 되고 명절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. 명절 이후에는 이제 진짜 실적주들 과하게 움직일 거고 시장이 미리 조정받았기 때문에 뺄 것들은 다 뺐어요. 그럼 아직 못 간 놈들을 지금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지금 반드시 주목해서 좋은 종목 우리가 꼭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.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